연방법원이 노숙자 예산 출처와 관련해 LA시와 카운티 관계자들의 법원 출두를 명령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수사국 FBI의 대규모 작전으로 동부 지역의 최악의 갱단 리더로 알려진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오늘 LA에서 도난당한 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최대 시속 100마일로 질주하며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 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학들의 인종고려 입학 의혹이 커지면서 연방법무부가 UCLA와 스탠포드 대학 등 캘리포니아 주요 대학들을 대상으로 입학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LA시와 카운티가 홈리스 문제 해결에 투입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두고 법원에서 날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감사 결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LA시장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 법원은 강력한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홈리스 밀집 지역으로 악명 높은 스키도로. 이곳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온 노숙자 인권운동가 케빈 콜은 LA시가 여전히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We got a whole bunch of people, children that still living at Skid Row. LA 홈리스 서비스국은 노숙자 수가 줄었다는 통계를 내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I'm seeing that the numbers is a little bit higher than they was the first time that they did the count. 최근 4년 동안 LA시가 투입한 노숙자 예산 규모는 약 24억 달러. 하지만 연방법원의 감사 결과 막대한 예산의 사용처와 방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홈리스 서비스국은 부실한 시스템 구조와 관리에 대해 반복해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캐런 베스 LA 시장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캐런 베스 LA 시장과 카운티 관계자들은 오늘 자금 운영 실태를 두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I felt there was a lack of understanding in how they came to some of the conclusions. 법원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성과가 없다면 예산도 의미 없다고 지적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홈리스의 예산을 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별도의 책임자를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judge's patience is worn thin, our patience is worn thin, and on behalf of the people of Los Angeles, we are stepping forward and saying if the city and the county aren't going to do this, then the court has to step in. Of course people need to be housed, but that is not enough. There needs to be comprehensive services that are provided. 법원은 5월까지 자발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접 예산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회의를 5월로 정하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개입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경고 속에서 과연 이번엔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미국 최악의 갱단 리더로 알려진 남성이 FBI 대규모 작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미국 동부 지역의 악명 높은 갱단으로 알려진 MS-13의 핵심 리더인 엘살바도르 출신의 24살 헨리 빌라토르 산토스가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산토스의 자택을 급습해 수색한 결과 각종 총기와 탄약 등 여러 무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산토스는 현재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국은 산토스를 엘살바도르의 대형 교도소인 테러리즘 수용소로 추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라 살바트루차로도 불리는 MS-13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8개의 라틴 아메리카 범죄 조직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LA 도심에서 격렬한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다중 추돌 사고가 이어지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쯤 이스트 LA에서 도난 신고된 트럭을 몰던 용의자가 5번 고속도로로 달아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용의자는 다우니와 놀워크, 레이크우드 등 도심 속을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속도로 주행하며 여러 차량과 충돌했고 결국 롱비치 지역 셔윈 윌리엄스 페인트 매장 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용의자는 몇 블럭을 유유히 걷다 인근 거리에서 경찰관 10여 명에게 제압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추격전과 연쇄 충돌로 인해 최소 12명의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용의자의 신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남부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고 홍수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텍사스 남부 지역에 수요일부터 시작된 폭우가 뇌우까지 동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1인치가 넘는 강우량이 기록됐습니다. 또한 집과 도로가 침수되고 병원과 학교도 물이 차올라 폐쇄됐습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이달고와 캐머런 카운티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4건의 돌발성 홍수 비상사태가 발령됐습니다. 이달고 카운티에서는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수백 건 이상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200채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폭우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강우량이며 할링겐 지역의 홍수는 50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현재 비는 텍사스 동부와 루이지애나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UCLA와 UC 버클리, UC 얼바인, 스탠퍼드 등 캘리포니아 주요 대학 4곳을 대상으로 입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인종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소수인종 우대 정책, 즉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법무부는 해당 대학들이 이를 어기고 여전히 인종을 고려해 입학을 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른바 불법 DEI, 즉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내세운 입학 전형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UCLA 의대가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입학 차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전면 협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연방교육부는 UC와 캘스테이트 일부 캠퍼스가 다양성 관련 비영리 단체와 불법적으로 협력했다는 의혹으로 또 다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포모나 칼리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사태 대응 부실로 연방 하원으로부터 문서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소비 심리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이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현지 시간 28일 지난달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해 2월보다 2.8%, 올해 1월보다는 0.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돈 수치입니다. 근원 가격 지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에서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을 말하는데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2월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 관세를 적용받는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 압박에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57로 작년 3월보다 28.2% 하락하며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발표되는 지표마다 고물가 속에 경제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Stocks are down today largely because of the tariff situation that we have going on, and you combine that
with a University of Michigan consumer confidence survey that. 반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로 금 현물 가격은 장중 3,086.7달러까지 오르며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핵심 부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주요 자동차 업계에 관세를 핑계로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업계 CEO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백악관은 가격 인상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다음 달 3일부터 예정된 관세 조치가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입 부품과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관세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가격 인상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부 임원들은 연방정부 차원의 제재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로 인해 차량 가격이 최소 11% 이상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074달러를 넘었고 장중 한때 3,086달러를 찍으며 올해 들어 18번째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값은 이번 주에만 1.7% 오르며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보복 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금과 팔라듐 등도 이번 주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호 관광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3호 관광은 고국 방문 중 한인들이 건강을 점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검진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국 관광 패키지 구매 고객 전원에게 $400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웰리스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여행객들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프리미엄 의료기관인 연세 미래 체크업에서 검진을 받게 되며 프로그램에는 초음파 검사와 부인과 검사, 혈액암 검사 등 쉬운 9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30주년을 있었던 이유는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건강, 행복이 함께하는 웰리스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건강검진 대신 피부관리나 비타민 주사 등 안티에이징 관련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옵션도 마련돼 있습니다. 한편 1995년 설립된 3호 관광은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이 모국 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테마파크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특별한 티켓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1일 입장권을 구매하면 다음 방문 시 입장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1+1 프로모션으로 티켓은 3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정 판매됩니다. 또한 모든 티켓은 오는 12월 17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두 번째 무료 입장은 일부 날짜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해리포터의 마법 세계와 트랜스포머 존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튜디오 투어 등 다양한 테마 구역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4월 말부터는 팬들을 위한 유료 행사인 유니버셜 팬페스트 나잇도 열릴 예정입니다. 할인 티켓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현지 시간 28일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미얀마와 태국에서 1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앙과 가까운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의 피해가 심각해 사상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굉음을 내며 건물이 무너지고 거리로 대피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갑니다. 도시 곳곳에 건물들이 주저앉았고 대형 건물 내부도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후 12시 50분,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20분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km 떨어진 곳이며 진원 깊이는 10km입니다. 규모 6.4의 여진도 곧바로 잇따랐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수도 네피도에서 96명, 만달레이 인근 사가잉에서 18명 등 모두 144명이 숨지고 730여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력한 지진으로 진앙에서 1000km 떨어진 방콕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콕 짜투짝에서는 건설 중이던 33층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콕 주정부는 지진으로 방콕에서만 현재까지 9명이 숨졌으며 이 중 8명은 공사 중 빌딩 붕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100명 이상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실종 상태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미얀마 군정은 각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인 인명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붕괴됐고 1000명 가까이 부상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미얀마 양곤에 있습니다. 어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이곳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하루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마침 진앙지인 만달레이 답사를 마치고 600km 떨어진 양곤으로 돌아왔고 낮 12시 반 넘어 길거리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도로가 좌우로 흔들흔들하는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 가게 천막을 올려다봤는데 순간 음식점 주인이 영어로 어스퀘이크를 외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저도 허겁지겁 건물 밖으로 대피한 바 있습니다. 콘크리트 도로가 마치 물렁물렁한 진흙처럼 꿈틀댔다는 것이 당시의 느낌입니다. 주변의 미얀마인들은 하나같이 건물 밖으로 달려나와 머리를 움켜쥐고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투숙객을 모두 로비로 대피시키는 비상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건물 1층에서 대기하다 약 1시간이 지나 여진이 없는 것이 확인된 뒤에서야 객실 진입이 허용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일찍이 11세기에 왕국이 형성됐던 미얀마 중부 사가잉인데요. 우리가 흔히 만달레이라고 부르는 곳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만달레이는 1800년대 후반 영국에 점령당할 때까지 아마라푸라, 잉화 등 여러 왕조가 이어진 미얀마의 과거 수도입니다. 높이 4m, 불상에 신도들이 온통 금박을 입혀 금이 10톤이 넘는다는 마하무니 사원을 비롯해서 만달레이 왕궁 등 유적이 가득해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부처를 모시며 수시로 축제를 열곤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강도 7.7의 지진으로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진 전날 오후까지 머물던 만달레이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아 통신 두절 또는 여타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얀마는 지진과의 악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천년고도인 바간에서 2016년 규모 6.8의 큰 지진이 발생해 하늘로 높이 솟은 불탑 4천여 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만달레이와 바간은 불과 178km 거리로 불행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미얀마에는 사가잉 단층이라는 단층대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지진의 영향에서 앞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MBC 뉴스 유룡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사실상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인 경북 의성 지역 산불이 진화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무려 149시간 만에 주부를 잡은 건데요. 하지만 밤사이 곳곳에서 또다시 산불 재발화 신고가 접수되며 아직 긴장을 늦출 순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과 안계면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 초속 27m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을 넘어 동해안이 있는 영덕까지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149시간이 지난 어제 오후 5시, 마침내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주불 진화가 완료되어 잔불 진화 체계로 변경합니다. 산불 진화 헬기를 일부 남겨놓고 잔불 진화를 최대한 지연할 계획입니다. 어제 새벽 내린 1mm가량의 가랑비가 습도를 높여 산불 진화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산불 현장에 짙게 깔렸던 연무가 나흘 만에 말끔히 걷히며 진화 헬기 87대를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이 효과를 봤습니다. 주불은 잡혔지만 아직 불씨는 남았습니다. 어젯밤 청송군 양수발전소 인근에서 산불이 재발화해 청송군은 정전이 우려된다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어젯밤 안동시 풍천면 야산에서도 또다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뒤로 보이는 산 능선에서 또다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진화대원들이 급하게 투입돼 불을 끄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건조하고 강한 북서풍이 예보돼 진화 현장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만 불면 언제든지 재발해가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불일 때에 여러 곳에서 와서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성 산불은 역대 최대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걸친 산불 영향구역은 4만 5천여 헥타르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를 2배가량 넘어섰습니다. 산불 관련 사망자는 추락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24명으로 집계됐고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도 6천여 명이나 됩니다. 저희 동네는 90% 이상이 그렇거든요. 7집 남아있어요, 집이, 안탄 집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 5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경상북도는 이들 지역 주민 27만여 명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나라의 혼란이 커진다는 시민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공태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이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말인 오늘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합인 비상행동은 경복궁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규모 시민행진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헌재 앞에서 집중적인 투쟁을 벌입니다. 심판이 지연되는 사이에 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고 쉽게 나라 절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을 선고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채 시민행진을 진행하고 진행 중이던 단식도 중단하고 헌재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선고가 미뤄질 경우 매주 목요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3주 뒤면 헌재재판관 2명이 퇴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늦춰지는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헌법재판소가 왜 늦어지면 늦어진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이제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더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도 오늘 광화문에서 열리고 기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오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집회 인근과 행진 구간의 교통 혼잡을 우려해 200여 명의 교통경찰을 배치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 헌재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18일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재판관 6인 체제가 될 경우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무기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3월 정기 선고가 있었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맨 오른쪽 9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한덕수 2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측도 한덕수 대행을 거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에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임명한다가 임명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일방적 법 해석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공백을 방치하는 데 공조하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 결정을 3주 더 무시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109일 만에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정족수는 7명입니다. 지난해 헌재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이라도 심리는 가능하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하지만 6명으로 선고까지 해도 되는 건지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2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아무 결론도 낼 수 없는 기능 마비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도 언제 결론이 나올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헌재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결과를 내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지난 시간에는 IRA, 즉 개인은퇴연금에 가입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두 가지 특별한 연금 플랜, SEP IRA와 심플 IR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IRA는 $7,000 또는 $8,000의 불입 한도가 있어서 세금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한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럴 때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SEP IRA와 심플 IRA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연금 플랜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SEP IR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EP IRA는 자영업자나 사업체 운영자에게 아주 적합한 연금 상품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불입 한도가 매우 크다는 점인데요. 2024년에는 최대 $69,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소득의 최대 25%까지 불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SEP IRA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용주만 불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직원은 SEP IRA에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만 불입을 합니다. 불입 대상이 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고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일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고용주만 최대 한도인 $69,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SEP IRA는 사업체 세금 보고일 전까지 설정하면 되며 세금 보고를 연장하셨다면 연장된 기한 내에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매년 본인과 직원들이 은퇴 계좌에 불입할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플 IRA는 고용주와 직원이 모두 불입하는 연금 플랜입니다.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1%에서 3%를 매칭하여 불입할 수 있으며 직원도 동일한 비율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2%씩 정해진 금액을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심플 IRA에 최대 16,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9,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심플 IRA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설정 마감일이 10월 1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심플 IRA는 이미 설정 마감일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위한 심플 IRA는 지금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401k와 비교하여 심플 IRA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심플 IRA는 401k에 비해 설정과 운영이 간편하고 관리 비용이 적어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플랜입니다. 401k는 복잡한 규제와 높은 행정 비용이 있지만 심플 IRA는 이러한 부담이 적어 경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심플 IRA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적합하고 401k는 더 높은 불입 한도를 제공하지만 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